서울 집값 이번 주 부동산 시세는 또다시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전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집값을 못 잡았다. 다시 올라간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뭐 저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된다. 이런 주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말이란 도대체 뭐고 왜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겁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예요. 금리가 예전처럼 방금 다시 1%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굉장히 강한 말을 한 거예요. 예, 기준금리를 통제하는 수장이 금리가 예전처럼 1%로 금방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기준금리가 2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는요. 이게 6개월이 되니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3, 4%대로 6개월 사이. 이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말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그때 샀어요. 1998년 제가 8월 12일 날인가 계약을 하고 집을 샀었거든요. 그게 제 첫 집이었는데 서울에서 집값이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그 당시 대출이 제가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그 집이 외환은행 사원아파트여서 외환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의 25%로 받았어요. 그것도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 4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쭉쭉쭉쭉 떨어지더니요. 진짜 6개월 만에 4%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집 잘 산 거죠. 왜? 집값이 4%까지 떨어졌으니까 집은 엄청나게 싸게 샀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이요. 7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7억까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있을 거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으면 수요를 줄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감을 좀 잡은 듯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가 신중하게 진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짓말할 이유 없잖아요. 제가 가짜뉴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조회를 더 많이 받고 싶은 생각도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뉴스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작년이죠. 10월 말부터 시작을 했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10월 말, 11월, 12월. 저 임장 갑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저 임장 갑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지금 집을 사셨으면 지금 또 돈 많이 벌었죠. 그죠? 지금은 제가 요즘 사업용 부동산 임장 갑니다. 그죠? 임장 갑니다. 저는 흐름을 타고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움직여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시체말로요. 쪽팔리는 짓은 안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분석을 진짜 열심히 해요. 오늘도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와 주간 부동산 시세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창용 총재의 이 말 저는 타당하고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 계속해 왔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에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상단이 7.14%입니다. 이게 적은 금리가 아니죠. 물론 상단으로 받는 사람은 없겠죠. 평균금리로 받겠죠.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도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자꾸. 고정금리도 상단이 6.51%고요. 신용대출 금리도 6.47%예요. 문제는 금리도 올라갈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올 들어 최고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게다가 코픽스 올라가는 거 보세요. 코픽스가 8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8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4월에 3.44에서 3.82까지. 작년에 4.29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겁니다. 게다가 예금 전쟁까지 벌어졌어요. 예금 전쟁이 이제 만기가 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지금 금리가 높을 때 예금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예금이 1금융권, 2금융권을 많이 했는데 그 예금을 내 은행으로 땡기기 위해서 금리 전쟁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데 시장은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서울 아파트 금리 보세요. 22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0.09까지 올랐습니다. 0.09까지. 이게 8월 21일 0.14까지 오르고 나서 쭉 떨어졌거든요. 한 4주가량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더 떨어지나 했는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물론 과거에 많이 떨어졌을 때 비해서는 올라가는 폭이 적다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옛날 가격을 많이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서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수도권은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해서 상승의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0.09에서 0.11로 상승의 모양새를 나타내죠. 수도권도 마찬가지,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도 전주 대비해서 상승의 일로입니다. 0.06이 0.07이 됐으니까요.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맞아요. 금리도 올라간다는데 집값도 올라가. 참 이상하죠. 진짜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거래량도 올라갑니다. 거래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고 앞으로 더 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달라집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1% 금리 절대로 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 파고드느냐. 지금 보세요. 지금 9월에 3,195건의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대로 가면 지금 4월 3,186건이에요. 5월 6월 7월 8월 9월 6개월 연속 3,000대 거래입니다. 3,000대 거래예요. 그렇지만 역대 평균치에는 부족하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분석하느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오늘이 10월 20일이죠. 이게 이번 주로 할 때는 10월 16일 날 계산이 주간 부동산 시세가 조사가 되니까 10월 16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6일로 봤을 때 9월에 3,195건이죠. 3,195건. 실제로 그래픽을 그대로 바로 나타낼게요. 보시는 것처럼 10월 20일 오늘로 본 9월 거래량 3,195건입니다. 그런데 9월 18일 똑같은 주로 따집니다. 9월 18일에 8월 거래량이 보니까 3,646건이에요. 8월 20일에 7월 거래량을 보니까 3,514건이고요. 7월 21일에 6월 거래량을 보니까 3,674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지금 10월 거래량이 12.4%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죠. 뭔가 분위기가 바뀐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분위기가 바뀐다는 느낌이 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진짜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한 것이 시장에 지금 일부라도 먹혀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량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물량 보세요. 물량이 말입니다. 1월 2일에 49,198건입니다. 그런데 10월 20일 현재 76,264건입니다. 무려 55.01%가 늘었고요. 27,000
66건이 늘었습니다.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있어서 지금 빨리 팔자. 사실 말입니다. 작년 제가 임장하자 했을 때 그때 집 산 사람 지금 팔아도 돼요. 물론 세금이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그렇게 해도 억대는 남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물이 증가하잖아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고점이 올라왔다는 뜻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실시간 지표입니다. 이것이 다 실시간 지표.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것, 이자 폭탄에 어려워지는 것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지표에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핵심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그것은 시장의 가격에 변동이 생긴다는 이야기니까 한 번 더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